예,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비속어를 섞어서 한 그런 말들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원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5박 7일간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고 귀국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양한 외교 일정을 진행을 했고 몇몇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5박 7일간에 대한 평가가 워낙 이제 여야가 다르기 때문에 두 분께 각각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차재원 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떠셨습니까? 뭐 평가가 그렇게 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제 순방을 통해서 보여줬던 측면을 보면 그러니까 내용적이나 형식적인 측면 모두 다가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외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전히 전부를 할 정도로 형식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맨 첫 번째 순방국이었던 영국에서의 영국 여왕 조문에 취소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었고 다른 나라하고 그렇죠. 비교가 되면서 상당히 우리 정상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갔는데 거기서 유엔 총회 연설은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냥 무난한 대비를 했다고 하면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이어서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이어진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벌어졌잖아요. 소위 말하는 48초 스탠딩 한담을 했다. 그리고 또 일본과의 또 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약식 정상회담으로 되면서 특히 또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행사를 열리고 있는 데 가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이례적인 장면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격하고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번 사실 순방을 통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풀어야 될 과제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얽혀 있는 이 지금 한일 관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매듭을 과연 풀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의문부호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별 대우,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은 거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환율이 지금 상당히 급격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것도 유동만 공급 장치라는 좀 애매모호한 성과로 지금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좀 낮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앞서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남을 마치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나왔던 비속어 논란, 이와 관련된 후폭풍이 정말 지금 크게 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돌아오시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차 교수께서 많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박 교수님께서도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주시죠. 네, 외교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전이고, 두 번째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실리입니다. 그런데 역대 순방 외교 역사상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대실패가 있었던 외교가 있었나, 굉장히 좀 후폭풍이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첫째, 의전입니다. 조문하러 갔는데 조문을 못했습니다. 조문은 밀리고, 한일 정상회담 좋습니다. 약식이든 뭐든 다 좋은데 그 흔한 국기 하나 없이 사진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48초로 대체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해서 순방한 거 아닙니까? 이런 푸대접이 과연 있었나?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이 만나면은 그 격을 두고 한일 정상회담, 그것이 아니면은 조금 낮으면은 정상회동, 그것도 아니면은 정상조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아예 이 회동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듯한, 듣도 보도 못한 간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일 정상회담을 공식적인 회담 아니었다라고 부정한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의 격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겁니다. 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단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네. 이 수출 문제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뭐 큰 기대를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린 동맹인데 조금 숨구멍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의 여론을 형성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론을 형성하기는커녕 미국 의회에다가 뭐 막말 논란을 이렇게 남기고 왔으니 단어에 있어서도 실패 아니냐. 세 번째는 실리입니다. 당초에 한 번의 만남으로 한일 뭐 관계가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 만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이 전기차나 반도체에서 크게 양보 안 할 거다라는 거 국민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가져올 게 뭐였느냐? 바로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의 마지막 안전벨트입니다.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통화 스와프 이것만큼은 꼭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뭐 48초 얘기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뭐 통화 스와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도 못 챙겨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상이 해외에 순방해서 이렇게 의전과 단어와 실리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만 남기고 온 적이 과연 있는가.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방 외교 참사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두 분 다 좀 아쉽다는 평가를 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비속어 발언 파문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이든을 언급한 것이냐, 날리면이라고 한 것이냐, 이거를 김은혜 홍보수석이 날리면인데 잘못 들은 거다라고 입장을 냈잖아요. 그걸 두고 어떻게 들리느냐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늦었다. 한 12시간 정도 걸렸다는 게 늦었다. 해외에선 이미 좀 안 좋게 보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빠르게 미국의 그런 말이 표현이 잘못된 거다. 이거는 단어가 잘못 번역된 거다. 예. 뭐 이런 해명이 빠르게 대응했어야 됐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너무나 안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외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면은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엄격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거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단어 사용에 있어서 논란을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표현한 이 땡땡 발언도 예. 벌써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문제에서 논란이 됐던 단어예요. 그렇죠.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어떻게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을 여과 없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느냐.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거를 갖다가 또 미국 의회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고 또 바이든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그런 말 들어도 됩니까? 해명도 너무 옹색하지 않느냐.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참 뭐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또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예, 예.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좀 내부에 국내에 돌아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야당에 대해서 그런 표현한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은 야당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게 뭐 환율이나 인플레이션법처럼 좀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 있었던 사실 이번 출국이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좀 언론에 공개가 돼서는 안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제 정비경 전 최고위원의 말도 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이게 국익에 저해가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적인 발언이어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대응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뭐 아무래도 뭐 지금 이 집권 여당의 입장이나 지금 총리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실수, 잘못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대놓고 비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종의 그러니까 디펜스를 하려고 하시는 은행이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저는 직접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고 필요하면 사과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발언이 보도되고 난 뒤 15시간 뒤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왔어요. 예. 한 12시간 그동안에 정도죠. 상당히 하니까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졌고 그것이 국내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외신을 타고 다 지금 보도가 되면서 특히 지금 이
문제의 발언이 나왔던 미국 언론에서도 주요 뉴스처럼 취급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CNN에 올라왔더라고요. 예, CNN에 올라왔습니다. CNN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의 예가 아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어떤 그러니까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파장은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제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지금 해명, 육성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은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쓰신 적이 있어요. 당선인 시절에 모 TV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네. 본인이 지금 대통령직을 지금 맡게 되면서 가장 이 지금 경부로 삼는 단어가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The buck stop here라는 이게 영어를 썼어요. 제가 영문을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 뜻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지금 그 프로그램을 미국 측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요. 예. 이 지금 그 명패 편말을 들고 왔어요.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편말을 지금 대통령 집무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사진이 이번에 그 미국으로 그 순방 떠나기 전에 뉴욕 타임즈와 핵인에서 그 사진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한 지금 발언의 당사자가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홍보수석이 일단 해명을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일파만파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좀 늦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저는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께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볼수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뭐 바이든이라고 한 말 아니다. 뭐 날리면이라고 얘기한 거다. 그다음에 미국 의회에 한 거 아니다. 뭐 국내 의회에다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을 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비속어를 썼냐 안 썼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죠? 자,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전기차 문제, 네. 우리 먹거리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숨구멍을 틔워달라. 이것을 가기 위한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에다 가서 의회나 언론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혈맹인데 우방인데 예. 우리 먹거리 이렇게 다 막아놓으면 혈맹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그런 중요성 이걸 강조하면서 바이든이 선거 끝나고 나면 중간 선거 이후에는 이런 전기차와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외 규정을 두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이건 여론 조성은 해보지도 못하고 비속어 논란만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론 조성 쪽에 가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 포인트가 찍혀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외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그게 설사 혼잣말이고 그다음에 그게 혹시 설마 국내용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본질을 놓쳤다. 미국에 왜 갔냐? 바이든을 설득하든지 바이든 설득이 안 되면은 여론을 갖다가 한국은 좀 숨구멍 틔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 조성을 위한 발언들을 의도적인 발언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발언을 안 하고 엉뚱한 발언을 하시니까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포인트가 완전히 잘못 찍혔다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30분 정도로 예정했던 그 정상회담을 못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런 분위기 정도는 형성을 했어야 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그런 해주신 것에 거죠. 도움되는 발언을 하셔야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네. 대통령실에서는 플랜 B를 적절하게 가동한 거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쉽다라는 말씀 주시는데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지금 다자간 정상 외교의 무대잖아요. 유엔 총회에 보통 한 200개국 정상의 이 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국 여왕의 그 장례식 때문에 사실은 미국 대통령 일정이 갑자기 이상 추가가 됐던 맞아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뉴욕에서 일정이
이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영국에서 바로 뉴욕으로 가지 않고 워싱턴 DC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하루를 묵고 다시 뉴욕으로 넘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체류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모든 행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 비상 상황에서 가면 우리 외교 실무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다 동원을 해서 하는데 지금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외교적 현안이 상당히 큰 문제가 달려 있었잖아요. 지금 뭐 전기차 문제, 또 그리고 배터리 문제, 또 지금 한미 통화 수합 문제 이런 상당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러니까 이 48초 스탠딩 환담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풀 어사이드 약식 회담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때까지 지금 대한민국 외교력이 보여줬던 여러 어려운 장면에서의 예.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번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48초 정상회담 환담을 마치고 내려오면서의 대통령의 그런 비속어 발언 논란 자체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대통령의 그런 엄중한 상황 인식이 제대로 됐었나 하는 또 다른 의구심까지 자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계속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외교 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라는 필요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심지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러한 그러니까 외교적인 상당한 참사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발동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번 외교 이 지금 참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느끼시는 지금 외교 실무진 더 나아가서 외교 수장까지도 저는 스스로 물러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진 사퇴의 모습,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저는 사실은 이번 이 지금 순방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한번 다시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상당히 의전의 논란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실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빈손 외교라는 외교적 성과 그리고 또 대통령의 그런 또 이 지금 비속어 논란에 대한 이 늦장 대응 예.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총체적 증거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게 만드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보셨지만 대통령이 일본 기자들만 있는데 일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기자들이 먼저 발견을 했죠. 대통령이 그렇죠. 들어가는 우리 걸. 기자들은 일정도 몰랐습니다. 예, 예.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라고 원래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발표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돼서 확정됐다고 발표하신 분, 그다음에 두 번째 조문 외교가 밀렸는지 아니면은 뭐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전에 조율 못하신 분, 그다음에 미국에서 어떻게 반도체 또는 전기차 이 규제 완화 그다음에 통화 스와프 예. 이것과 관련한 여론 조성 전략, 회담 전략을 짜신 분, 예.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뭐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봐야 된다. 책임질 부분은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외교 라인에 책임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순방 기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보니까요.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다시 2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28% 나왔고 추석 직후에 한 33%까지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다시 떨어졌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1%. 7월에 나토 정상회담 하고 나서도 한 6%포인트 정도 하락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지금 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5% 정도 떨어져 버렸으니까 올리려고 간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지지율을 올리려고 일부러 뭐 순방을 가시지는 않지만 그렇진 않지만 기대를 좀 그 했으니까.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이번 그 조사가요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비속어 논란은 사실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았어요. 그렇다고 예. 하면 사실은 이 지금 순방과 관련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방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 여론이 저는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 번째 순방지였던 영국에서의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논란이 상당히 아마 결정타 노릇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앞으로 지금 다음 주 5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아마 좀 더 이 좀 암울한 관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번 어제 나온 그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지금 무시 못할 요소가 떠나기 직전에 불거졌던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떠나기 직전에 전격적으로 사실은 이 예산을 취소를 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상당히 마무리는 짓고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지금 대정부직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 가면 이 영빈관 신축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가에 대해서 정부 측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예. 특히 그 총리께서 재정부 질문에서 신문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네. 하면서 도대체 이 지금 정부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얼미터가 아니라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영빈관 신축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강한 TK 지역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앞서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통상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은요 지지율이 오릅니다. 한 20년 전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 지지율을 달렸었거든요. 근데 해외 순방만 나가면 지지율이 1, 2% 올랐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두 번 나갔는데 두 번 나갈 때마다 지지율이 출렁출렁하고 떨어집니다. 그럼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해외 순방 기획이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조문 외교 당연히 가야죠. 세기의 조문 외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기조 발언 당연히 해야죠. 요 두 개는 당연히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가서 뭐 어떤 발언을 하든지 이번에 발언 뭐 이렇게 또 뭐 아주 못하신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해외 순방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런 조문 외교나 유엔 연설, 기조 연설에 무게를 둔 게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다 무게 두고 한일 정상회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IRA 관련된 의제를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뭐 제대로 된 정상회담은 못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외교라고 하는 거는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얘기 다 끝내놓고 어떻게 보면은 사진 찍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뭐 누구 탓인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예. 뭐 영국 탓인지 우리 탓인지 미국 탓인지 우리 탓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정말로 논란만 불러일으켰다면 그거는 준비한 대통령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게 여야를 떠나서 우리 경제, 우리의 삶과 좀 밀접하게 접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 XX 발언 같은 경우도 한국 야당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엔 대통령실과 협치하고 그런 민생 관련 사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국회이고 정치인데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할 거거든요. 이거 순방 다녀와서 같이 만나자 대표들끼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지장은 없을까요, 교수님? 저는 뭐 나름대로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후폭풍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삼고 위기다.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다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심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들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대통령실이 뒤늦게 내놓은 해명이 그러니까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그 해명 자체는 말 그대로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인 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에 그 행사장에서 아까 지금 국제 공여 기여금이 우리나라가 지금 담당해야 될 몫이 1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돈으로 지금 1,400억이잖아요. 그러한 예산을 과연 지금 야당이 잘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비속어를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평소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생각, 더 나아가서는 대의민주주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한 평소의 시각과 인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의 품격, 대통령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이 산적한 국정현안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여소야대 관계 속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 현실을 과연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뭐 이왕 엎질러진 물은 엎질러진 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시면 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해명하시고 그리고 야당에게 사과하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야당 대표와 정말 여러 가지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대통령 스스로가 저는 먼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정부 질문도 나흘 동안 했을 때 여야 정말 계속 싸우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더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화의 국면을 열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야당이 대화에 참석할까요? 보통 해외 순방하면은 그 해외 순방 결과를 듣기 위해서 여야 대표들 모셔다가 이야기 나누고 그렇죠. 뭐 그런 자리들이 그거 아니어도 이제 영수회담 관련해서 그렇죠. 보자고 예상이 했었고. 돼 있었고 또 기대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이때 땡 저때 땡 얘기했을 때 설마 그랬겠냐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야당도 이때 땡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문자를 권성동 의원이 펼쳤을 때 그 대통령의 그 인식을 볼 수 있었듯이 이번에 이 발언으로 해명 과정에서 이게 야당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하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이제 야당은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거거든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화 아예 뭐 협치는 고사하고 대화조차도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럼 협치를 안 한다는 비판을 또 야당이 받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활로를 열어야 되는데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할 거냐? 그런데 사과할 상황은 저는 사과할 것으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예산안 정국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대통령실 여야 간에 이 첨예한 대립 구도로 가뜩이나 뭐 싸움이 예상됐는데 감정적인 싸움까지도 여기 들어가게 되면 올 연말 또 시끄러운 국회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귀국길에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 이야기인데 이병훈 의원이 현재 무소속인 민영배 의원이 복당하겠다 좀 제안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복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 비대위 때 우상호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즉 민영배 의원의 그 소위 법사위 배치가 위헌 또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이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제기가 돼 있거든요. 이 결과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복당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뒤집으려면 민주당이 뭔가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상황의 변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거 나오고 나서 문제 없었다 된다면은 저는 뭐 민주당이 복당 얘기할 수 있어도 만약에 복당 시켜놨다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거 위법한 행위였다라고 판결 받으면 그 후폭풍 민주당이 다 줘야 됩니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빠르다. 이게 그때 당시에 3대3 동수였는데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4대2가 됐고 검수완박법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상대당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민영배 의원이 지금 하면은 오다시피 꼼수 탈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심의 뭐 상당한 그러니까 이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민주당이 이러한 부분을 선택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잘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었죠. 적답은 피했습니다. 그렇고 좀 지금 27일 날 정부 측의 일종의 뭐랄까요, 청구인 대리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공개 변론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보고 난 뒤에 민주당이 아마 판단을 하겠지만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만약에 복당을 시킬 경우에는 후폭풍이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박차관 장한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